오늘은 짤막한 이메일 상담을 읽어드리고 상담을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도기한 협회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아들 둘을 두고 아내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가장입니다. 저는 13년째 공연 관련 인쇄물 디자인 업을 삼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한때 좋은 결과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사업소득이 예전 같지 않게 된 지 꽤 지났네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적성에 잘 맞고 보람도 느끼지만 아쉬운 점은 며칠 밤을 새워 읽어놓은 결과가 한 번의 공연이 끝나고 나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시 며칠씩 밤을 새워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처 구조를 한번 디자인해 놓으면 수차례 반복 인쇄를 통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바꿔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이미 세상은 디지털 마인드로 변해버리고 있었습니다. 기업체 인쇄물의 수량도 줄어들고 인쇄 의뢰 횟수도 줄어버려 시장 자체가 축소되어 버린 뒤였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일을 걱정하며 지내던 중 정말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에서 경매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 2주일째 경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입문서를 삼독하고 급한 마음에 설득과 대화에 관한 책을 구해 명도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 머릿속은 정보의 폭풍 속입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일단은요, 대부분 다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하지만 이제 본인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도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야 20대, 30대에 되도록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를 부모에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그냥 어느 학교 가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할 뿐이지. 정작 그런 걸 상담해 준 선생님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 필요한 게 돈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지만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학교나 보내는 수준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부잣집에서의 자녀들은요, 밥을 먹으면서 어려서부터도 돈에 대한 필요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벌리는 구조, 돈이 말리는 직업,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요, 어려서 집에서부터 배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담해 주신 분도요, 중학생 아들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너 커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이고, 그 돈을 부자가 되고 싶은지 아닌지, 그렇다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직업을 향해서 지금부터 타겟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 방향으로요. 지금같이 이제 디자인 이런 구조들은요, 인쇄물 관련 이런 건 갈수록 열악해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화 되면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가기 때문에 조속하게 지금 제 대책을 세우십시오. 대책을. 직업의 전환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업을 바꾼다는 거에는 굉장히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현재 구조로는 조금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얼빠진 사람처럼 지내면서 나름 제가 검증하고 싶은 것은 경매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명제였습니다. 이 명제가 거짓으로 증명된다면 결국 역으로 경매의 안정성이 증명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들, 이를테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초고금리 시대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마이너스 수익률 발생,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 대출 만기에 따른 현금 유동성의 문제, 월세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거의 모든 문제들이 검증할수록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임대 수익을 위한 투자를 할 경우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반복하다 보면 즉 낙찰가 1억 원의 빌라를 7천만 원의 대출 이자 4.5% 기준이군요. 대출을 끼고 장만해서 월세를 1,000만 원에 40만 원으로 임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슷한 투자가 반복되어 약 20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다면
은행 대출의 합계가 14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만약 40건이면 대출금의 합계가 28억 원이 되겠고요. 결국 빌라 한두 채를 보유한 경우와는 달리 대출금의 합계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살아온 저는 이러한 부채를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위험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에 관한 협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어쩌면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만 현재 경매에 관심 가진 지 2주 지난 초보 입장에서 정말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에 메일로 질문 드립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얼마 전에도 한번 이메일 상담에서 답변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우선요, 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갈아타면 된다는 점은요, 이미 다른 분의 메일 상담에서 했었습니다. 갈아타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생각해봐도 간단한 것은요, 여러분이 좀 더 복잡한 물건을 좀 더 저렴하게 받는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 후 아무리 대출을 많이 끼더라도 당시의 임대차 시세를 고려해서 이자를 주고도 남는다면 그 숫자가 많은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쵸? 지금 이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물건을 저렴하게 받고 대출을 끼더라도 그 이자를 상회하는 임대차가 나오기만 한다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출 금액하고 월세 수준을 비교 분석을 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월세가 좀 더 상회해서 이자를 주고도 남는다면 해도 되는 겁니다. 시세 차익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정 시점에 그 매도를 하지 않을 겁니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28억 원이라는 위험성이 쭉 가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점. 그 다음에 그 임대 그 시세를 고려해서 받기 때문에 그다지 그 이자가 대출 금액이 크더라도 큰 우려는 아니라는 점이죠. 강남의 1000억짜리 빌딩에요. 대출이 보통 보면 500억이 넘게 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 그 월세 받아가지고 그거 제하고 하는 겁니다. 500억짜리도요. 거의 한 200~300억 낀 것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은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쳐보니까 지금 필요한 기술은요, 개수를 늘리는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기술, 또 다른 방법이 찾아지게 돼 있습니다. 작은 것을 모아서 한두 개 팔다 보면요, 자본이 커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을 한두 개 하다 보면 지인들의 투자금이 모입니다. 지인들의 투자의 중심에 서게 되면 그 당시에 또 다른 방식의 투자법이 개발됩니다. 현재는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다만 개수만 늘 경우를 산정하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고민되는 것이고요.